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제품이 오늘 8월 2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됐는데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는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고요. 어젯밤에는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또 강하게 반등을 들어오는 듯 하다가 어제는 3.35% 빠졌습니다. 반도체 주요 기업들 보면 엔비디아가 시간에 어제 7% 이상 오르던 그 상승폭을 어제 정규장에서는 다 반납을 하고 그냥 0.1%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AMD가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는 잭슨홀 미팅이었는데, 하나 이벤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잭슨홀 미팅 오늘 파월 회장 연설이 11시 5분에 있거든요. 밤 11시 5분. 그걸 기다리면서 약간의 경계감이 나타난 것 같고, 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을 좀 보여줬는데, 외신에서는 그냥 셀더 뉴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둔 경계감, 차익 실현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지수나 낙폭을 보면 좀 겁나긴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그 이전부터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 그리고 타겟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 가능성,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난 작년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에 대한 기억이나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사람들이 우려나 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나 특히 이제 물가 지표, 또 그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대체로 파월 의장이 의도하는 대로, 페드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약간 좀 덜컹거리긴 하지만 잘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거나 극단적인 코멘트가 나올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랑 센티멘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제는 전 섹터 모두 하락을 했는데, 금리가 또 10년물이 5bp 오르면서 4.24로 끝났고, 2년물도 다시 6bp가 오르면서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WTI는 79달러, 브렌트유는 한 83달러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원자재나 주식이나 다 이제 올해 경기가 하드랜딩 할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쳤던 그 주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려감에 의해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은 다 해소를 한 것 같고요. 했는데 어느 정도 적정 밸류를 되찾았는데,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 거의 20배 가까이 왔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말씀드렸듯이 EPS가 더 강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든지. 그런데 EPS가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준 기업은 엔비디아였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전고점이었던 뭐 300 한 5, 60불대를 강하게 이번에 돌파해서 올라왔던 거고. 예. 다른 기업들도 많이 빠졌다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 160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한 460, 70까지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엔비디아 못지않게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애매하니까 그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올해 상반기 내내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쉬어가는 상태인데 언급 안 하셨던 것 중에 제가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연준의 대차대표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8.9조 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거의 8조 달러거든요. 연준이 대차대표를 축소했던 게 2018년 5월 달부터 2019년까지 계속 대차대표가 축소된다는 말은 자금을 흡수하는 거니까 유동성을 흡수하고 또 특히나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마저도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밸류에이션도 PL 한 20배 그리고 금리는 근데 10년물이 4.2 2년물은 5%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워런 버핏조차도 단기물 그냥 5% 채권을 살 정도로 거기다가 연준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이렇게 덜컹거리는 장세가 어느 정도 어닝 시즌이 또 끝났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9월 중순까지는 좀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세를 잘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전략이 좀 빠르게 선추매하거나 추세 추종 매매였다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약간은 역발상 매매를 해야지 쫓아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이렇게 오르는 데 했다가 또 반납을 해주니까요. 약간 역발상 매매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 축소 부분이나 재무부 채권 발행 이런 부분들이 금리의 변동성을 요즘 굉장히 강하게 일으키고 거기다가 요즘 경제지표 자체도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금리를 잘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아예 안 좋으면 금리가 빠질 건데 그렇습니다. 또 경기는 좋고 지금 뭐 완전 고용 상태니까요. 그런 것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그렇다면 이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기업이 이 경기가 좋은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우리 남궁 대리께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깊게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깊게는 아니고요. 일단은 어제 실적 발표 나온 이후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다 변경을 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그 바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바로 그렇게 수정을 합니까? 예, 바로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수정된 컨센서스가 나왔고요. 분기별로 또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엔비디아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구간을 갖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어제 그 컨퍼런스 콜을 좀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젠슨 황의 마지막 클로징 리막스가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걸 좀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일단은 지금부터 향후 12개월 포워드 EPS가 기본이잖아요. 그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일단 변화는 어떤지 보면은요. 어제 그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포워드 EPS는 한 12불로 고정돼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13.3불까지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어요.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
이전에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높이면서 한번 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현상이 바로 이번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워드 EPS는 그 39.4배에서 35.4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 올라간 부분으로 인해서 PER 멀티플이 하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컨센서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하고 전문 시각화, 자율주행 이렇게 그 엔비디아의 주요 매출원을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데 그 2분기로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76.4%가 됐습니다. 그리고 76.4%. 예. 네. 그리고 게이밍이 18.4%, 전문 시각과 자율주행 이쪽이 뭐 2.8%, 1.9% 해서 이 두 부분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고요.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을 보면은 90%가 넘는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 요 매출 비중이 합쳐서 90% 내외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걸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데이터 센터가 이끄는 성장이 앞으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약화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어제 그 10월 30일로 끝나는 분기, 그러니까 얘네로 얘기하면 2024년 회계년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6빌리언으로 줬잖아요. 네. 근데 16빌리언으로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추정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네. 대체로 컨센서스가 가이던스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이후 분기 2024년 1월 30일로 끝나는 분기 그러니까 4분기하고 그 다음 1분기 요 한 2분기 정도 보면은 그렇게 매출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16.7빌리언, 17.6빌리언 이렇게거든요.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해서 컨센이 QOQ로 크게 변하지 않는 거로 그 추정을 했었는데 매 분기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깜짝 실적을 일으키면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도 가이던스가 이거보다는 더 높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이던스 자체가 좀 낮게 보수적으로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거에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듯이 향후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엄청난 수요가 있고 또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 실적 및 가이던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출만 보면 2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그죠? 예. 데이터 센터는 매출이 2년 만에 2년이 아니라 예. 지금 2개 분기 만에 예. 거의 3배가 증가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2023년 4월 30일로 끝난 분기가 데이터 센터가 4.28, 4.3빌리언이었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가보면은 내년 이맘때쯤 보면은 그게 14.6빌리언. 그러니까 예, 이렇게 1년 만에 그렇게 되니까요. 네. 굉장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2.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분기에는 3.6, 3달러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추정치가 형성되면서 YOY 그로스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400% 이렇게 느는 거로 지금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장세 자체는 가면 갈수록 기저가 높아지면서 좀 꺾이게 돼 있는데 내년 한 4월 말로 끝나는 그 분기까지 EPS가 뭐 세 자리 숫자로를 성장을 유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게이밍 말씀드렸고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 또 상당히 높은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이번에 57.6%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58%에서 59% 이 정도의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매출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출 자체가 또 상향 조정되면은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은 영업이익 자체 규모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에 분기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지금 그 EPS 1년 EPS하고 분기 EPS 그리고 PER이 35배까지 내려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연간 컨센서스로 좀 길게 긴 시계로 보면은요. 이번에 그 지금 회계 기간이 2024 회계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회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24년 1월 말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2개 분기 지났고 이번 회계 기간이 한 2개 분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 2개 분기까지 감안을 해서 2024 회계년도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조정 EPS 이렇게 보면은 조정 EPS는 지금 10.2달러를 기록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5% 증가세고 매출은 50빌리언 그래서 87.6%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7.8빌리언 그래서 207%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영업이익률은 54.2 그리고 순이익은 24.8빌리언 24.8빌리언 하면 어제 그 얘네가 자사주 매입 하겠다고 한 금액인 25빌리언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순이익이 그래서 196.1%가 늘게 돼 있고요. 25년 그 컨센이 어제 그 가장 불리시하게 잡았던 UBS가 한 EPS 기준으로 17불까지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센이 형성된 것이 15.7달러로 형성이 됐어요. 컨센이. 그리고 한 1년 후 더 26년 1월 29일로 끝나는 회의기간 보면은 한 18.95달러, 한 19달러. 그래서 내년에 EPS 성장률이 한 50% 이상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EPS 성장률은 20.4%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한 26년치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히거나 좀 낮게 잡힌 거는 어제 그 어닝스 콜에서 그 전순황 CEO가 그랬거든요. 올해 남은 기간하고 내년까지의 수요는 폭발적이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묻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숫자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언급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올해 남은 분기하고 내년까지는 수요가 폭발적이고 공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적을 계속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잠깐만 그리고 그 보시면은 이제 15.74불이 내년 그 EPS 가이던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471불
471불 하면은 30배가 좀 넘는 수준인가요? 그렇죠. 예, 그죠. 예. 네. 딱 30배 예. 살짝 넘네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고 좀 더 시계를 넓혀 보면은 18.95니까 30배가 좀 안 되는 네.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뭐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예. 지금 요 표에서도 나오지만 예. 2023년 1월 29일로 끝나는 1년 회계 연도를 보면 예. YY 크로스가 EPS가 마이너스 25% 그죠? 예.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한 29%. 예. 매출은 안 줄었어요. 예. 매출은 줄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 정도 빠지니까 예.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70% 정도 빠졌었죠.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젠슨 왕이 내후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라고 하는 게 예.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그렇죠. 예. 네, 내년까지는 수주 밀려든거나 예. 그죠 주문 밀려든 걸로 감안하면 예. 에이, 내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내후년에도 지속될지는 모르는 예.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싶어요. 예, 그렇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내후년에도 한 뭐 20-30% 매출이 증가하고 이렇게 22년도에 겪었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을 건데 보시다시피 매출은 플랫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만 줄어들어도 이 예.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도 그렇죠. 50% 이상 빠지고 그나마 삼성전자가 잘 버틴 거예요. 예. 그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이렇게 그동안의 주가 변동성을 보면 주가 변동성이 제일 낮은 게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뭐 핸드폰하고 통신 다른 사업부가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 순수 퓨어 이쪽 반도체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죠? 그래서 내년으로 갔을 때는 내년은 확실한데 내후년의 숫자에 대한 컨빅션이 없어지면 예. 이 주가에서는 언제든지 50%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생각을 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체크해서 그렇죠. 예. 체크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젠스랑 클로징 코멘트 앞에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이 얘기로 좀 집약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따왔고요. 클로징 코멘트에서 뭐 많이 들어왔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됐고 어깨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라는 두 가지 플랫폼 전환을 진행 중이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및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가속 컴퓨팅은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했고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광범한 컴퓨터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수요는 엄청나고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공급은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까지 수요와 공급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네. 근데 이 프로덕션 커패시티라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뭐 TSMC라든지 예. 우리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계속 TSMC가 다 독점적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 수요를 예. TSMC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파운드리 업체한테 그게 어느 정도 떡고물이 떨어지는 건지 예. 그렇죠.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을 건지 그거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계속 AMD로부터 삼성전자가 뭐 수주할 가능성하고 또 엔비디아하고 계속 이제 공급 계약
진행 중, 협의 중, 뭐 이런 얘기도 좀 계속해서 그렇죠. 들리는 거로 봐서 이 엄청난 수요 자체를 혼자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TSMC한테만 의존했다가 예. 그런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아마도 뭐 삼성전자하고도 계속 뭐 접촉하고 있다는 기사는 계속 나왔으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삼성전자까지도 이쪽 파운드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동사는 생성형 AI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마다 새로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추가하고 있음. 새로운 언어 모델의 훈련 및 추론을 위해 H100의 출력을 늘리는 동시에 클라우드 확장 및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위한 새로운 L4ES라고 하더라고요. L4ES 범용 GPU를 강화 중임. 액센추어, 어도비,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나우, 델, 휴렛패커드, 레노버 등 생성형 AI를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들로 엔비디아 AI를 확장 중. 그래서 기존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뿐 아니라 일반 기업, 일반 글로벌 기업, 일반 IT 글로벌 대기업 쪽하고도 상당히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신규 서비스 론칭을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클라우드에서 시작됐지만 수조 달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 이게 사실 기업들도 앞으로 위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선두,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애플에다가도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애플도 AI 하냐? 예. 애플에서도 우리도 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처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죠. 예. 어제 네이버에서도 하이퍼클로바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듯이 웬만한 테크 그죠? 예. 테크 기업들은 다 해야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젠슨 왕이 한 번 더 코멘트를 잘 해주신 것 같네요. 예. 일단 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셨지만 our demand가 tremendous하다. 예, tremendous. 뭐 great 뭐 이런 것도 아니고 tremendous 하다라는 이 부분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아침에 다모다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가 한 240불 정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서 내후년 넘어갈 때 그때도 이 정도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만약에 또 재작년처럼 그런 워닝이 좀 감소해야 하는 작년이죠, 작년. 감소하면 언제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그럴 때 뭐 주가가 또 한 240불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당장은 트리멘드스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들은 사실 주가에 이미 프라이스인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들을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 그리고 그 실제로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 강도 자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네. 저는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최 상무님이 해주셨던 그 엔비디아 심층 분석 자료, 그거를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봐놓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년 말에서 내후년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는 좀 슬로우해지는데 우리 주식 시장에 보면 로봇이 또 엄청나게 로봇 테마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갖 로봇이 이제 다 나중에 막 나올 건데 그 로봇들에게도 다 이 GPU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 또 수요가 새로운 시장이 계속 또 이렇게 막 크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말해서 뭐 바이오 기업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예. 뭐 몇 년도에는 언제 임상이 언제 24, 25, 26년대는 또 새로운 물질 어떤 걸 이렇게 임상 2상, 3상 들어간다는 그런 파이프라인처럼 내년, 내후년에는 또 그런 AI 쪽에서 예. 로봇 쪽에서 그런 모멘텀, 수요 모멘텀이 생기면서 야, 엔비디아는 정말 다모다란 교수 얘기처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240%까지 좀 빠져줘라. 제 마음도 그래요. 좀 빠져줘라. 빠지면 정말 집 팔아서 사야 되는 예.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안 써놨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분기에 또 만나자. 다음 거기에는 이제 다음 분기에 어떤 숫자를 내는지 한번 지켜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위에서는 좀 출렁임이 있어도 예, 당분간은 400불만 깨져도 참 사자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실적 나올 때마다 예. 꼼꼼하게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로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